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필의 동포 세계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저한테 여러가지 고충 상황을 보내주신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댓글로도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도 달아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로 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내주신 고충 사례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전해드리고요.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충 상담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시면은 일단 동포분들은 당연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동포들 뿐만 아니라 저의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이 한국분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도 아마 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 또 고려인 동포들도 있죠. 정말 여러가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라든가 이 C38 체류 자격, 단기 동포 방문 체류 자격 이렇게 오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도 있지만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시면은 또 많은 또 공감대와 또 이해를 또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에 앞서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위안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노사연의 이 바램이라는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750만입니다. 그 중에 한 100만 정도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한국에는 중국 동포 한 8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고려인 동포들도 한 10만 가까이가 됩니다. 서로 살아왔던 배경, 또 사는 곳이 다르지만은, 정말 또 국적도 다르지만은, 진정으로 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사고 있는 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고국 대한민국 모국 사회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참 동포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분들,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저한테 또 이렇게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이젠 그 슬픔과 아픔을 마무리하고요, 화해와 치유, 그리고 공동 번영의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동포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은 바로 이 동포와 함께하는 이 모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동포세계 EKEW TV 방송도 정말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서부터 줄곧 동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부족하지만은 저의 방송을 보시면서 또 많은 또 위안도 받으시고요, 또 나름대로 조금 희망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또 저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더 신나게 또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에너지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고충 사례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들려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난 4월 10일 저희 이메일로 보내준 사연입니다. 28세의 젊은 청년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그 사연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림성 훈춘시에서 태어난 28세의 뭐뭐뭐라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세 식구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방문 취업 3년 만기를 앞두고 이 코로나로 출구 연장 중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러니까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항암 치료와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증이 만기일이 되어서 건강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비가 4천만원 이상 들어갔고요. 지금도 치료비가 일주일에 500만원씩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받지 않게 되면 당장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 지금까지도 암이 전이 되고 있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매월 200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부모님의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막막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상의할 곳도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너무 절실하네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전화로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 28세 된 이 청년도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한국에 뭐 10년 전에 유방을 했다는데 현재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어서 작년 6월 달에 체류 만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백혈병, 혈액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도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F4로 있고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심 놓고 이렇게 수술까지 받았는데 올해 3월 달에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보니까 체류 자격이 지난해 6월 달에 만료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3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다 한 1,000만원 이렇게 보증금을 걸고 매달 이렇게 5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치료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 넘게 이렇게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보면서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 역시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수두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 건강 이 치료비가 환수될 요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놓여 있는 동포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상황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변에 이런 상황에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 여러분들이 고충 사례로 또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갈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이메일로 지난 3월 30일 날 보내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부산에 사는 중국 동포,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입니다. 2016년 1월 11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현재까지 4대 보험, 고용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매달 지불을 했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오네요. 회사 측에서는 4대 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다 지급을 했다고 하고 또 확인도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따로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재외동포 비자는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을 넣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도 제가 따로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회사 측에서 다 알아서 하거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또 여러가지 또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면은 그거를 온전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고용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15일 안에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노동부에 고용주가 회사에서 제대로 이 4대 보험을 신청을 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챙겨서 확인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회사 쪽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례들을 특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잘 알아두실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 이번 주 들어서 3차례 계속 이 법무부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또 정책과 관련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요.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을 좀 내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랑자빈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외동포 비자, 동포라는 의미함은 큰 뜻이 담겨 있고 한민족을 뜻하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체류, 이 선거 투표권은 없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앞으로 5년 또 10년 이후에라도 그런 정책이 풀릴지 참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다음은 최정원 씨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코로나 때문에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놓은 사람들을 우선 먼저 한국에서 비자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용범 씨입니다.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방문 취업으로 왔다가 지난해 9월 1일까지 체류 만기였다가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15일에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은 체류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여러 명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요. 아무튼 불편한 일이 너무도 많아 중국을 갔다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의료보험비도 내고 있는데 혜택 대신에 체류 만기라고 쓴 것을 환불을 했습니다. 언제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는지. 다음 박용춘 씨입니다.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은 출국 유예 받아서 무조건 출국하라고 해서 2달 전에 비행기표 이번 달에 샀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놔두고 중국 진짜 들어갈 날이 다가오니 딸이 학교 갔다 오면 눈물 흘리고 아빠로서는 마음속에 피가 흐르는 느낌입니다. 다음이 조금한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건데요. 1월 보험료를 더블로 냈습니다. 저희 남편은 보험료를 분명히 냈는데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가입 안 돼 있다고 전액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네, Y첸 씨가 또 댓글을 달아준 겁니다. 네, 국장님 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아들도 C38 비자로 체류 연장을 해오다가 더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할빈 비행기 티켓을 사서 어제 20만원을 내고 코로나 검사까지 마쳤고요. 대사관에서 건강 코드도 가지고 새벽에 이 국장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가감히 오늘 아침 비행기 티켓을 물렸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한국 정부가 동포들의 경제상 또 시간상 이동 중에 코로나 간염 우려 등 어려움을 헤아려 쿨하게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국에 돌아올 사람들인데 굳이 내보내야겠습니까? 네, 다음은요, 문금순 씨입니다. 우리도 자격증도 다 있는데 유예받고 비행기표 샀어요. 비행기도 다 버리고 여기서 자격증 따는 게 좋은 듯해요. 코로나 너무 무섭고 격리비용 이거 다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진짜 좋은 정책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최근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올린 방송을 보시고 동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당연스럽다고 할까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날 출국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체류 자격 변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바로 농어촌에서 계절 근로를 60일 이상 하게 되면은 출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출국 유예 연장을 받고 계신 분들 출국하지 않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계절 근로자를 일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계절 근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참 이 담비와 같은 그런 정책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늦은 이미 동포들 마음대로 지쳐 있고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 이 출국을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늦었지만은 담비와 같은 그런 정책을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이 동포들이 이 모국 사회에 뭔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또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여전히 이 동포들에 대한 이 모국사의 이런 정책은 아주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동포들을 진정으로 포용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랄까 동포들을 이용할 대로 다 이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런 정책들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 19일 날 법무부가 계절 근로를 하면은 농어촌에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출국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숨을 돌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같이 힘과 뜻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요. 이 계절 근로를 뽑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이렇게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절 근로도 무한정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그 모집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G-1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까지 한 2주나 또 더 길게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어느 곳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지 정하고 빨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 뽑고 있는지 거기다 빨리 여러분들이 문의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곳을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전화번호를 같이 게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강원도는 강릉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휘성군입니다. 이 옆에는 제가 이 전화번호를 대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전화를 해 보셔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이 계절글로라도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고요. 경북은 문경시 영양군, 전남은 공군 곡성군입니다. 역시 옆에는 전화번호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곡창군, 무주군,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지역입니다. 네, 옆에 있는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서귀포시, 제주시, 그리고 충남 지역은 부여군, 보령시입니다. 옆에 이 전화번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입니다.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지천군. 네, 옆에 전화번호입니다. 예, 경기도 지역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 전화부를 한번 하셔서 빨리 계절글로라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좀 그곳에라도 일단은 소낙비를 피하는 여러분들이 향후 어떻게 나가질지를 고민해보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계절근로, 이번에 정부 정책, 그래서 소낙비를 피하라,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법무부가 특별히 이런 정책을 펼친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시고 계절근로자로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시면은 또 한국 사회에 농어촌 생활 체험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좋은 또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공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는요. 저희 동포세계신문은 동포 여러분들의 고충 사례를 계속 접수를 받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방문 접체로 만기 후에 출국 유예를 받은 동포분들 중에 이 건강보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고충 상담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접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분들 중에 재동포 자격병이 안 돼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말 이런 분들도 저한테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뭐 간접 해주시면은 함께 한번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포세계신 뉴스 제보 고충 상담 이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죠. ekw2011 또 이메일 ekw2011 네이버.com 여기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요, 항상 제가 그거를 좀 수집을 해서 같이 이 어려움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데 좀 저희가 좀 앞장을 서볼까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 동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고충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혀주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들어보시고 동포분들은 당연히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방송을 함께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 또 전세계 또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동포에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또 여러모로 신경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꼭 같이 좀 공감대도 형성해서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랫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끝 인사로도 제가 그 노랫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저의 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희 동포세계신문 여러분들 정말 더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또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 구독 신청 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 좋아요 또 클릭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명숙이었습니다.